랜덤화 출석부를 만드는 과정의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손작업에서 이제 그것을 자동화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물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거 또 한 번의 에, 실수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들 공지사항 가보면 그 공지사항에 있죠. 랜덤화 출석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3주차 예수 퀴즈부터 사용하라고 한 것하고,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거를 3주차부터 사용 이렇게 이것까지 붙여가면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맨 앞에 우리 세 학우들의 그룹이 블랙 레드 레드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하고 9 버전이라고 했던 거 초기 버전이 이 어느 순간 같아져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제 파악을 못했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두 버전은 이제 다른 걸 사용했다. 그 라고 이제 제가 좀 더 나은 버전을 사용했다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난 몇 학기 동안 계속해서 이걸 좀 자동화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작업을 못 하다가 요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요걸 좀 프로그램으로 다시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이 작업 이 작업의 출발점이었던 코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원본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코드에서 하는 작업은 여러분의 출석부 2월 28일자 출석부를 읽어드리고, 요게 있죠? 요걸 갖다가 제가 어, 처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게 항상 재현 가능성을 이 실험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 돌려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나와서 그걸 처음에 이 뭐 학번 이거 2015 이하입니다. 이하이고, 그러니까 이전 학번들이고 2021 학번. 그래서 쭉 훑어보고, 또 눈으로 그냥 또 쭉 훑어보고, 눈으로 또 쭉 훑어보고, 뭐 이것도 뭐 그냥 쓸만해요. 이 정도도. 근데 이제 사람의 눈이라는 게 기왕이면 조금 더 닮은 걸 좀 찾고, 조금 더 닮은 걸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씨 분포도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성씨. 그래서 그냥 한번 돌려도, 그리고 그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요 랜덤 시드라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2, 3, 그래서 16번째 갔을 때 바로 초기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버전을 보면, 초기 버전이 지금까지 제가 그 1번에서 뭐 15번까지 돌렸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닮았었어요. 닮아 보였어요. 적어도 앞부분이 여기 뭐 2018학번은 둘이 같을 정도로. 그리고 뭐 20학번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도 잘 닮았고, 학번 홀짝도 괜찮았고, 이 정도 홀짝이 조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적 상태 같은 것도 3명 5명,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몰려 있는 현상, 전화번호에 홀짝, 전화번호 홀짝이 아니라 전화번호의 레드 블랙도 뭐 많이 틀리죠. 당연히 많이 이제 달라 보이지만, 그 성씨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해서 이걸 골랐던 겁니다. 이걸 골라서 이제 이걸 이 구성으로 그다음에 리포트를 하고, 리포트 버전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 리포트 리포트 버전을 제가 안 넣은 모양입니다. 안 넣나 보네. 뭐 그거야.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랜덤한 출석부도 그걸로 만들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약간 한가하다 싶어서 그 숫자를 이때 제가 한번 처음으로 이제 좀 먼저 실수를 좀 했었고, 그 실수했던 경우에
음, 어, 요거는 요건 아닌데 왜 이게 올라왔을까? 아, 요 308은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다른 걸 제가 보여준다는 걸 이걸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0228인데 데이터 데이터 요거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데이터 많죠? 좀 파일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제가 여러분들 과제 늦게 내는 걸 야단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요걸 이거 이게 아니죠. 이거 V2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안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거에다가 그냥 번호만 저 번호만 소위 초기값 번호만 바꿔가지고 어, 어, 작업을 했죠. 이거 왜 똑같은 게 또 올라왔지? 그, 아유, 왜 리포트를 또 올렸어요? 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 데이터 똑같죠? 똑같고 여기 요거만 이제 번호가 18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으로 바뀐 것은 약간 구성이 다르지만 조금 더 닮아 보였던 조금 제 눈에는 조금 더 닮아 보였던 과정이 뭐 이게 더 닮아 보였고 이것도 더 닮아 보였고 이거 별로 다르지 않아. 이게 아주 눈에 제가 딱 꽂혔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성실 비교해 보면 성실은 뭐 그렇게 아까보다 낫지 않은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꽂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가지고 3월 8일자 이 구성일 경우에 3월 8일자 버전들을 3월 8일자 출석부에 들락날락을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닮은 뭐더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이것도 역시 실수였는데 실수로 왜냐하면은 이 수강시정 변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숫자를 이제 세어봤을 때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출석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랜덤화 출석부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그 댓글에 질문들 중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에, 닮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몇 번을 해서 그래서 얘기인즉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작한 거 아니냐부터 이제 그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좀 더 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보여준 과정들을 보면은 다 그냥 손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손으로 계산하는 주제에 뭘 여기서 기껏 해봐야 뭐 시간 좀 나오면은 요 숫자들만 20, 40 뭐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번째가 되면 숫자를 40으로 바꿔보면은 이게 또 상당히 닮아요. 이게 눈이 가죠. 눈이 40하고 51번째 숫자들 이제 뭐 보세요. 학적 상태가 같죠. 여기도 보면 이제 굉장히 숫자가 닮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건 더 닮았고 그다음에 이 숫자는 이제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요 숫자들을 보면 상당히 닮은 거 거기다가 이제 성씨 분포를 가보면 성씨 분포가 이거 뭐 굉장히 닮았죠. 이거 김씨 같은 경우 박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돌리면 돌릴수록 뭔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번 한번 이게 뭐 제가 다 돌려보고 나니까 이제 눈치가 챈 상황인데 51번도 뭐 못지 않습니다.
이게 더 닮았죠? 아까보다? 적어도 이제 만년 어성시의 양 집단이. 그리고 전화번호를 갖다 레드 블랙으로 나눠봤을 때도 뭐 이 앞부분 보면 상당히 많이 닮은 거 볼 수가 있고요. 30, 그다음에 이메일 서비스 좀 조금 차이 나네. 그런데 이제 학적 상태 같은 거, 그다음에 홀짝도 아까보다 조금 더 닮았고, 학번 앞뒤 더 닮았고, 학번 앞뒤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손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시간 날 때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근데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뭐냐면은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그래서 이 코드에서 실제로 제가 가끔 이제 보여주지만 가끔 이제 너무 안 닮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뭘 집어넣냐면 카이 제곱 테스트라는 걸 가끔 집어넣죠.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것 자체가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것 자체가 자 여기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걸 펜으로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써집니다. 카이 제곱은 합이에요. 합 기대 관찰한 값 옵저브드고 관찰한 값과 이론으로부터 기대되는 또는 가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기대되는 값을 차이를 내서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게 똑같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0. 그래서 이 소위 차이를 측정하는 그런 통계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거 한번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실제로 그런 계산을 하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거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낯이 설 수가 있겠는데 요게 이제 카이 제곱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제곱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통계량 부분만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통계 학적 상태. 예,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지우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 서머 요것들 다 합하는 거죠. 다 합해주고 그 값을 이제 출력하고 그래서 그 만드는 함수를 이제 이제 짜서 작성을 해서 제가 옵티멈 그러니까 최선의 값을 찾는 데다가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 것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이렇게 불러드려 가지고 그 우선 데이터를 읽는 과정까지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 데이터를 읽는 과정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는 과정은 다 똑같고 그 읽어드린 다음에 아까 그 함수를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 불러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제가 뭐 제목도 아주 건방지게 이제 베스트 컨피그레이션 가장 나은 구성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요 함수에서 각각의 요 x4가 뭐냐면은 x4 뭐 x1이 뭐냐면 카이 제곱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 서비스 업체라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한 그 이론과 그 실제 값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이제 통계량으로 지표로.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자 어떤 게 제일 나은 거야? 어떤 게 제일 나은 구성이야? 하는 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지표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지표로서 카이 제곱을 쓰자. 그러고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합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각각에 대해서 작으면 그 안에서는 서로 닮았다. 이 측면에 전화번호가 참 닮았구나. 성씨 분포에서 좀 닮았구나. 이메일 서비스 업체 분포에서 닮았구나. 그러니까 닮으면 이 값들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 작은 값을 주는 그런 인덱스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 인덱스가 바로 뭐가 되고 있냐면, 인덱스가 그 랜덤 시드, 셋다 시드에 들어갔던 초기 값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그런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 먼저 초기 값을 주고 초기 값을 하나 설정하고 자 겁도 없어요. 그죠? 10,000번 돌리겠다고 지금 썼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돌린 것은 중간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요 숫자 자체를 조금 조정을 좀 합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100번까지만 돌려보면 100번까지만 돌리고 어 이제 소위 이제 그 쪼개는 그러니까 레드 앤 블랙 나누는 과정은 그 레드 앤 블랙에 해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숫자 1번부터 500, 뭐 488명 이 되는 숫자를 갖다가 샘플링해서 흐트러 놓고 그걸 둘로 그냥 랜덤에 둘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럼 쪼개면은 0 또는 1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그래서 0이 나오면 레드, 1이 나오면 블랙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그 각각 1 돌렸을 때, 그 초기 값이 1일 때, 초기 값이 2일 때, 그래서 100일 때까지. 그래서, 집어넣고 나서 숫자를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집어넣되 7 이하인 경우는 1번에서 100번까지는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 기억에 없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실제 각각을, 어, 여기 이제 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40번 돌렸을 때 그 카이 제곱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을 각각을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만 한번 보면 같이 시켜서 100번만 돌려본 거예요. 100번 돌려서 100번까지는 뭐 쉽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값이 이제 뭐 7.8 정도가 나오는데 7.8이 나온 값은 51번째 거. 아까 51번째 게 더 이뻤죠. 그 51번으로 이거 바꾸겠습니다. 51번.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전체를 한번 다시 돌려보면 요거만 이런 값이 나와요. 이런 값. 51번 돌리면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그래서 카이 제곱값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카이 제곱값들이 실제로 2.4, 뭐 0.6, 0. 굉장히 작은 값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메일 서비스 업체는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네이버냐, 기타 서비스냐,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 분포 이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그 카이 제곱값이 2.3밖에 안 나왔던 건 정말 작은 값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7.84가 나왔다. 그래서 한 100까지만 해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성은 어, 제가 여기다 또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옵티멈인가? 그럴 때 지금 50이었나요? 40, 51이었죠. 51. 예, 요거니까. 그러다 연결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그 초기값 16으로 만들었던 거나 대안으로 집어넣었던 18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그 큰 값들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값들에. 그래서 이건 이게 훨씬 더 닮았죠. 훨씬 더 닮은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제가 그 하다가 보면은 힘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실제로 어디 갔지? 데이터 딴 것도 열어놓고 제가 찾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데 아까 계산하던 게
옵티머, 여기 옵티머에서 잡아야죠. 자, 여기 제가 8 이하인 거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여기 전체를 돌렸을 때 100개니까 100개 정도는 그래도 그냥 쭉 볼 수가 있어서 요걸 갖다가 잠깐 지워주면 100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여기만 돌려도 되죠. 여기만 쭉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번 보여주면 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1이라는 그 초기 값을 줬을 때 나온 게 20점, 그다음에 2를 넣었을 때 13.44 등등등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16이라는 숫자로 나왔을 때 값은 26.27로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리고 그 18 제가 이제 혹했던 그 18번째 그 초기 값으로 썼던 거 13.7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거고 어쩌다 그 좀 큰 값 가지고도 그냥 계속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화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 불편을 못 느끼고 있어요. 현재 그 큰 지장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컴퓨터라는 거 이제 좀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많이 넘어가 봅시다. 컴퓨터라는 건 뭐 우리가 부려먹으면 지가 열심히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 2 해서 서머리 그래서 그냥 곧장 요거 8이 아니라 이게 7 좀 많이 나오니까요. 7 이하로 여긴 7 이하가 없어요. 딱 8, 7 정도는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 겁 없죠? 그리고 만 정도는 그려줘야 해줘야 그래프가 조금 이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10,000번 요걸 돌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10,000번 돌리는 동안엔 여기 잠깐 넘어가서 요거 그럼 그 데이터를 끌어다가 쓰는 데이터 끌어다 아까 만든 40일이나 50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되는데 요걸 보고 이제 하시면 되죠. 하면 되고 뭐야 그다음 뭐가 좀 문제였지? 여러분들 이거 옵티멈이 아니라 이 데이터 이거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게 하나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은 돌리기 어렵고 조금 기다려서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내 확진자가 6명이라고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좀 요즘 힘들죠. 그러나 방역 수칙 열심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어디서 돌아가는 건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요건 보다시피 R 스튜디오 클라우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주고 싶은데 벌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는 투로 그 카이 제곱 값들의 이제 분포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베스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값도 나옵니다. 돌리다 보면 10,000번을 돌리다 보니까 4.63이랑 아주 작은 값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7보다 작은 것들만 좀 넣으라 그랬는데 1900번째 가서 4.6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 2370번째 가서 5.75라는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 6점 얼마 이 정도는 이제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00번까지, 10,000번까지. 그런데 요 두 값이 제일 작고 특히 1900번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늘리면 늘릴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오진 않을까. 최소한 10,000번을 돌렸을 때는 첫 2,000번 이내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왔지 그렇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1900번이니까 요 1900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카이제곱 값들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플로팅을 해보면 그 값들이 나온 것들을 한 50이 넘어간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4점 얼마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그랬을 때의 카이 제곱 값들이죠. 학번일 때 학번에 대한 거 여러 개인데 2.46밖에 안 나오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리포트로 1900입니다. 1900 요거 아까 옵티멈에서 조금 하나 틀린 거는 요거 돌린 것을 50일을 했는데 이게 50일 돌린 게 아니죠. 우린 50일 돌려도 상관없고요. 요건 그랬을 때 요 데이터 부분 요거만 하나 우리가 손을 봅시다. 그래서 1900이 더 작았으니까 1900으로 해서 돌려보시면 자 어떤가 뭐 느낌을 보세요. 이 값들이 닮은 정도가 요건 이 저거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건 이게 그렇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이 1학번 때문에 그다음에 학번의 홀짝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닮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휴학 여부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분포 이상 담기가 쉽지 않겠죠? 이상 담기가 그다음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47 여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굉장히 잘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값이 얼마였냐면 2300 얼마였죠? 2370인가? 2370 자 다시 한번 뒷몸에서 나왔던 값들이 두 개가 그 다음 작은 값이 2370이었습니다. 2370을 다시 한번 넣어서 여기다가 돌려보면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2370을 집어넣어 보면 2300을 70을 넣었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얼핏 보아도 아까보다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 분포에 있어서도 뭔지 모르지만 아까보다 조금 모자라 1900을 돌렸을 때보다는 그리고 성씨에 있어서도 뭐 약간 조금씩 모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지간히 굉장히 높은 잘 닮은 거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리포트 단계가 하나 있는데 옵티멈 리포트 그래서 이걸 지금 2370 이게 돌릴 때마다 하나씩 값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게 제일 닮은 거 1900을 중심으로 한번 1900을 중심으로 다시 왜냐면 뒤에 이제 다음 작업에서 쓰려고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 과정이 있어야 다음 리포트가 옵티멈 리포트는 그 데이터를 여기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리포트 과정을 한번 보면 리포트 과정에서 자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튀어나오죠. 뭐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닮았고 그 학번 기준으로 봐도 이 1학번들이 좀 덜 나뉜 것 때문에 이렇게 네, 학번 뒷자리 홀자 많이 닮았고요. 많이 닮은 성씨도 상당히 닮았죠. 상당히 닮았고 학적 상태는 거의 똑같다시피 하고 이메일 서비스를 보시면 똑같다 싶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좀 하나 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레드는 143명이죠. 블랙도 143명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같은 숫자로 나온 게 있었죠. 여기 그래서 243명이고 블랙도 243명이다. 근데 이메일 서비스를 찾아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명이 빠집니다. 블랙에서 왜 빠졌을까 하고 여기 이거 보고서 이제 또 우리 데이터를 원래 이제 출석부를 한번 뒤져보니까 이메일 서비스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요거 요거 요걸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앞뒤가. 근데 한 학생이 이게 요거 대신에 여기 그냥 점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요걸 중심으로 쪽에서 이제 뒤에 서비스 업체를 갖다가 이제 쭉 통계를 냈던 건데 집계를 했던 건데 이게 없는 거죠. 요거에 없으니까 이제 소위 미싱 밸류 처리가 돼.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가 따로 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10,000번 돌려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음 학기부터죠. 다음 학기부터는 지금 지금 이제 개발했다면 지금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서 어, 좀 비교적 제일 나은 근데 이게 10,000번씩이나 돌려서 이게 찾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LU가 거의 1에 가까워요. 1에. 몇 개, 제가 한두 개 계산했는데 그 0.9 그냥 대단히 닮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덤화 출석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비하인드 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